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렸지만 후보자 자격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허무노가 예상됐는데 역시나 고성과 신경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기 전에 청문회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행 후보자가 직면한 의혹들, 대표적으로 주식 백지 신탁 논란이 있습니다. 10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며 본인과 남편 명의 주식을 신우이에게 팔았다가 6년 뒤에 되샀다는 의혹이었죠. 당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공직자의 주식을 백지 신탁했다는 건데 공직자윤리법상 직계가족이 아니라 신우이한테 주식을 판 건 꼼수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여서 주식 살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식을 사고 판 시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린 수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우이에게 팔았던 주식은 2018년부터 다시 사들였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상황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3배 넘게 늘었던 회사 매출은 2018년에만 감소했고 다음 해부턴 다시 증가합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주식의 주당 평가액 4년 만에 79배가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폐업할 회사를 살려낸 것이라면서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행 후보자, 여가부의 업무인 여성 아동정책과의 뚜렷한 접점이 없다 보니 지명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 친분 문제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였고 또 여성관 논란도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낙태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이번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MB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그 여부입니다. 후보자 재직 시절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을 관리했다는 의혹인데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쟁점은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와 관련된 건데요. 2015년 당시 31살이었던 후보자의 장남은 서울 옥수동에 7억 5,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남 역시 31살이던 해 1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습니다. 유 후보자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구입 자금을 증여한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도 증여세 납부 내역은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